오늘은 이어서 역함수를 보도록 할게요. 역함수는요, 우리가 정의역에 A가 있고 공역에 B가 있어서 F라는 대응 관계로 A를 B에 이렇게 대응을 시키는 걸 F함수라고 하죠. 그죠? 역대응 관계를 말하는 게 역함수예요. 거꾸로 대응시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약간 방향성은 없지만 A를 뭔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잖아, 함수가.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역대응이니까 얘를 집어넣으면 얘가 나오는 그 함수를 요 함수의 역함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은 바뀌었지, 뭔가 자리가. X였어야 될 애가 Y로, Y였어야 될 애가 X로. 다시 말해서 A 넣으면 B가 나오는 F라는 관계에서 이제 B를 넣으면, 그러니까 얘가 X값이 된 거지. 이때 Y가 A가 나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X였던 녀석이 Y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X랑 Y랑 바뀐 걸로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정의역과 공역이 바뀌어서 대응되는 관계를 역함수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려면 중요한 조건을 하나 만족을 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뭐 A, B가 있고요. 여기에 C, D가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대응시켜도 함수죠. 그래서 얘를 함수 F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역함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C에서, 그러니까 X값에서 Y값으로 대응되는 게 요거 하나가 두 군데 대응되는 꼴이 돼버리지. 그치? 그러면 얘는 함수야, 아니야? 아니죠?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대응된 꼴이 된 거니까.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무조건 1대1 대응이어야 돼요. 1대1 함수도 있잖아? 그러면 CD, E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F라고 했을 때 F의 역함수는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라며. 근데 얘는 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정의역 중에 원소가 대응되는 게 없으면 걔는 함수라고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역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함수 fx가, 또는 f라는 함수가 역함수를 반드시 갖기 위해서는 항상 1대1 대응을 만족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때때로 너네가 문제를 보다 보면 다음 함수 fx는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 그 표현에 대한 대부분은 역함수를 갖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라고 준 거야. 이해했죠? 그리고 때때로 함수 fx가 역함수를 가질 때 라고 줄 때도 있어. 그러면 걔는 거꾸로, 그러면 이 새끼는 1대1 대응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1대1 대응에 대한 특징들을 많이 봤었죠? 그죠? 그래서 fx가 역함수 갖고 있다고 하면 1대1 대응을 생각을 하고 1대1 대응 조건에 맞춰서 문제를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역함수의 뜻만 간단히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쳐다보면 거꾸로 생각하면 되네. 그래서 별로 안 어려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뭐 기호로 이렇게 지수 쪽에 마이너스 1로 쓴 것처럼 보이게 써주고요. 1대1 대응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봅시다. x에서 y로의 함수가 함수 f일 때 지금 역함수에다 1 넣었대요. 역함수에다가 1을 넣었다는 건 요게 역함수의 정의역이고 요게 공역인 거잖아. 공역이면서 치역이겠죠. 그러면 1을 넣었다라고 했으니까 1로 왔던 화살표 방향대로 그대로 다시 이렇게 보내줘야 되겠다. 역대응 관계니까.
이해 갔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여기서 조금 바꿔서 보면 역함수에다 1 넣었어? 그러면 본래 함수에서는 뭔가 넣었을 때 1이 나온 걸로 생각하면 되겠다. 그쵸? 얘가 지금 6 넣으면 1 나온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역함수의 x값은 원래 함수의 y값으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역함수에 3 넣었대. 그럼 원래 함수에서 3 나온 걸 쳐다보는 거야. 그럼 뭘 넣어야 3 나오죠? 8 넣어야 3 나오죠. 그럼 얘는 8인 거야.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역대응 관계가 역함수인데 그게 다야. 그게 단데 상황과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걸 따지거나 생각하는 게 때때로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역대응 관계라는 게 머릿속에 콕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역함수라는 말이 나오면 그 역대응 관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합성함수도 그랬지만 상황은 여러 가지 뭐 그래프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저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의 원소로 나올 때도 있고 식으로 나올 때도 있고 또 그럴 거야. 그러면 걔네들을 다 역대응 관계다. x랑 y랑 바뀌어 있어. 이런 개념들로 접근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역함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자, y는 2x-1이래요. 역함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들어갔던 x의 값들이 다 뭘로 바뀌어야 돼? y 값으로 바뀌죠. 그리고 y로 나왔던 애들이 다시 역함수에서는 x로 바뀌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너네가 얘네를 xy를 바꿔놓고 x는 2y-1이라고 써놓고 이때 역함수는 y 는의 꼴로 보통은 쓰니까 우리가 함수를 y 는의 꼴로 다시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좌변으로 넘겨서 x-1이 될 거고 2로 양변을 나누니까 이런 형태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식에서 생각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냥 x, y를 바꿔서 쓰면 돼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 갔지? 근데 이제 x, y를 바꿔서 쓴다고 무조건 다 역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고 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의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함수가 있어. 3차 함수긴 하죠. 그쵸? 자, 3차 함수인데 얘에 대한 역함수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x랑 y랑 바꾸지? 그럼 얘가 x가 될 거고 y의 세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게 되잖아. 근데 이 식을 우리 수준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y 는의 꼴로 바꿀 수는 없죠.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되는 것도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우리가 다루는 건 다 되는 것만 나오긴 하겠지. 그지? 근데 무조건적으로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그래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면 직선은 1차죠. 2차는 포물선이었어요. 그쵸? 이제 우리가 3차도 배우고 4차도 배우고 할 건데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굴곡이 한 번씩 더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3차야. 그리고 4차는 이렇게 생긴 게 4차예요. 5차는 여기서 뭔가 굴곡이 하나 더 생기겠죠. 이해 가시죠? 기본 꼴이 저런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3차를 배우면 기본 형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했죠? 근데 요 함수에서 그냥 그래프적으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x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x값과 여기에 있는 x값은 다르지. 근데 그때 y의 값이 모두 0이지. 근데 x의 값이 다른데 y의 값이 같으면 얘는 1대1 대응은 아니죠. 그죠? 역함수를 가지려면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얘는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당연히 역함수를 가질 수 없다라고 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역함수의 이제 성질이 또 나오는데 x에서 y로의 함수가 f일 때 1대1 대응이고요. 자, 역함수의 또 역함수. 그러면 당연히 역대응 관계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 게 본래 함수 f였다면 얘의 역함수는 이렇게 갈 거고요. 다시 그거의 역함수는 다시 또 바뀔 테니까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럼 원래 거랑 당연히 똑같겠지.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이해할 수 있겠죠. 됐죠?
자, 요 녀석을 잘 보시면 자, 합성을 했는데 fx의 함수값이 역함수의 x값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 마찬가지로 a가 있고 b가 있어요. 이렇게 대응시킬 거예요. 됐죠? 그러면 내가 여기다 a를 집어넣었어. 그럼 얘는 뭐가 나와? b가 나오죠? 그러면 역함수의 x에다 b 넣었단 소리지? 그러면 역함수는 역대응 관계니까 b를 넣으면 뭐가 나와요? a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합성함수잖아. 그죠? 근데 합성함수는 어쨌든 쌤이 새로운 함수다라고 했어. 두 함수를 합성해서 만든 새로운 하나의 함수. 새로운 대응관계가 나오는 그런 함수인 거잖아.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다 a 넣었을 때 뭐 나오고 있어? a 나오고 있지. 그죠? 합성해서 결과적으로 a 나오잖아. 그러면 a 넣었는데 똑같이 a가 나오는 그런 함수를 우린 뭐라고 했어요? 무슨 함수? 항등함수죠. 그래요. 그래서 두 역함수 관계인 두 함수를 합성해서 만들면 얘는 항등함수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함수를 내가 합성을 했는데 얘가 항등함수가 됐어. 그러면 이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구나 라고 해석하시는 거예요. 됐죠? 자, 같은 말이에요. 자, 두 함수 f랑 g가 있는데 g 합성, 지금 쌤이 방금 한 얘기다. 두 개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어.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고요. 그러면 두 함수의 관계는 서로 역함수 관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쌤이 간단하게 설명해 줄 건데 뭐 이해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A, B, C가 있어요. 이렇게 대응관계가 F고요. 이렇게 대응관계가 G라고 볼게요. 그러면 요거에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는 G 합성 F라고 보죠. 이해하셨나요? G 합성 F. F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G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렇게 대응된 거를 내가 이렇게 썼다면, 표현했다면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는 역함수인 거잖아. 그럼 합성함수의 역함수지. 그러니까 우리는 G 합성 F의 역함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이해 가시죠? 그래요. 근데 요거를 내가 한 번에 이렇게 간다고 생각 안 하고 아까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갔으니 요번에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해하셨죠? 자, 요렇게 대응되는 관계는 누구의 역함수야? G의 역함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다시 B에서 A로 가는 건 누구의 역함수야? F의 역함수니까 요렇게 쓸 수 있겠다. 그치?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생각할 때 얘가 먼저 생각하는 함수고 얘가 나중에 생각하는 함수인 거지. 이해했어? 그럼 내가 합성해서 표현할 때 뭐라고 쓰셔야 돼요?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라고 써야 되겠다. 얘가 먼저 가는 거니까. 이해했니?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합성한 게 결국엔 이렇게 간 거잖아. 그럼 얘랑 어때? 같은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괄호를 풀면서 그대로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안 된다고요. 의미상. 됐어? 그래서 합성한 거의 역함수라고 표현이 되어 있을 때는 얘를 분배하듯이 생각을 할 때 얘네 순서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다 기억은 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셔야 돼요. 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 역함수가 우리가 식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됐어? 원래 함수가 y는 x 플러스 1이었다면 역함수는 얘가 y로 바뀌고 얘가 x로 바뀌어서 이렇게 있는 걸 넘겨서 이렇게 썼던 거죠. 마이너스 1로. 그러면 여기에 본래 함수, 이 함수의 역함수가 얘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찬우야? 졸면 안 된다? 턱 개지 말고. 자, 그러면 요 함수랑 요 함수가 역함수 관계인데 그죠? x랑 y가 어떻게 됐어 결과적으로? 그냥 바뀐 거지. 그럼 우리 어떨 때 바뀐다고 배웠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점 또는 대칭인 도형에서 x랑 y가 바뀌어서 써졌죠. 지금 상황이 똑같지? 그죠? 그러니까 본래 함수와 역함수는 항상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가 나타나는 거야. 됐나요? 그래요. 자, 그래서 쌤이 예를 하나 들어서 이차함수를 이렇게 하나를 그렸어요. 자, 근데 이차함수는 1대1 대응이야, 아니야? 아니죠. x의 값 다른데 y의 값 같은 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x가 뭐 지금 그래프에서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해 가셨죠? 자, y는 x는 이렇게 지나가겠다. 그치? 그러면 요 이차함수의 반토막에 해당하는 이렇게 반토막만 그리면 얘 계속 증가하잖아. 그게 얘 1대1 대응이거든. 그래서 얘 역함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정의역을 제한하면. 이해했지? 그럼 얘 역함수를 그려라 라고 하면 어떻게 그려야 돼? 여기에서 대칭적이게 점 하나 찍어 놓고 요 녀석을 거울 보듯이 이렇게 갖다 그리셔야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됐어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지금. 그렇게 보이지? 아니야? 너무 안 예뻐? 이해했어 못했어? 이 선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대칭인 거지 선대칭? 그래요. 그러면 문제에서 종종 이렇게 나올 거야. 원래 함수 f와 f의 역함수 그래프의 교점 샬라샬라 그럼 여기잖아. 그치? 근데 쌤이 그래프를 그냥 조금 다르게 그냥 뭐 이렇게 생긴 걸 또 하나 그렸다고 치자. 그냥 대충 아무거나 예를 들게. 그러면 얘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교점은 어디 생겨? 여기 생기지? 약간 여기 생겼는데. 그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직선으로 하나를 이렇게 그렸다고 치자. 얘에 대한 역함수는 이렇게 대칭이 되게 그려지겠죠? 그럼 교점이 어디 생겨? 여기 생기지? 교점이 다 어디 생겼어? y는 x 위에 생기죠. 그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돼 있으니까 y는 x에서 본래 함수가 교점이 생기면 역함수도 거기에서 교점이 생길 테니까. 대칭적이어서. 맞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아까 식 구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댔지. 그치? 근데 역함수 샬라샬라 하면서 교점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 근데 그 교점을 구한다든지 교점의 좌표를 알아내든지 뭐 해서 문제를 풀 때가 있는데 그러면 너네는 y는 fx가 있고 원래 역함수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교점을 찾아라 라고 하면 니네는 fx는 f'x라고 식을 아이고 프라임이란다 역함수라고 이렇게 써놓고 얘네를 정리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해야 연립한 식의 근을 구한 거니까 교점의 좌표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얘가 복잡해질 수도 있다고. 얘가 조금 복잡해지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얘를 구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할 필요 없이 어차피 얘의 교점은 역함수와의 교점은 y는 x와의 교점과 같다며. 그쵸? 그러니까 얘랑 연립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식 쓰고 여기 넘겨서 정리해주면 방정식 풀 수 있겠죠? 그거의 근이 얘네 둘의 교점의 좌표가 될 거고 그 교점이 역함수와의 교점이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요.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문제 풀 때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는 마치 역함수와 본래 함수와의 교점이 무조건 y는 x와의 교점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 않아. 그지? 그죠?
근데 안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그리기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고 씨. 여기에서 어떻게 그려야 예쁘게 그렸다고 소문이 나려나? 이렇게 이차함수가 있다 칩시다. 여기까지 됐죠? 얘에 대한 역함수 그려라 라고 하면 이 점을 이렇게 대칭 이동시키겠죠. 근데 그게 하필 요 그래프 위에 있을 수 있겠지. 때때로. 그래프 어떻게 이쁘게 그려지다 보면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대칭된 게.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어떻게 그려야 돼요? 이거 구분하기가 조금 약간 요런 느낌으로 그릴게. 쌤이 이쁘게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여기가 살짝 볼록했다고 치고 얘가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지는 게 이 위로 그려져서 이렇게 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선에 대해서 지금 대칭적이죠? 그러면 교점이 여기 하나 있지? 근데 교점이 여기도 있죠?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여기도 있지? 이럴 수도 있어요. 무조건 여기에서 딱 하나 또는 두 개 뭐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도 있고 그 외에도 교점이 생길 수는 있다라는 거지. 이해지? 그래요. 일단 참고 삼아 알아놓고 나중에 혹시 유사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쌤이 기본 개념은 조금 간단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로만 짧게 설명을 한 거니까 책 한번 쭉 처음부터 다시 정독을 하면서 내용들 기억하시고요. 개념 테스트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곱씹어 주세요. 외우세요. 몇 가지 성질 있던 것들 아셨죠? 시작. 자, 같이 빨리 봅시다. 두 함수 fc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합성을 한 함수에 1을 집어넣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주면 될까요? G 합성 F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더니 그게 1이 되었다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이거에 역함수에 1을 넣었다는 건 원래 함수 요 녀석의 y값이 1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지금 얘가 최종적으로 1이 나온 거잖아. 맞죠? 그러면 1이 나온 걸 찾아서 걔를 거꾸로 타고 들어가면 되겠다. 그럼 4겠네. 그럼 얘는 4죠. 그죠? 아니면 우리가 요거를 괄호를 풀 때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로 바라볼 수도 있겠죠? 여기에 1이 들어간 거지? 그죠? 그러면 g의 역함수에 1이 들어갔다는 건 g함수에서 y값으로 1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얘가 3이 됐겠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함수값이 3으로 바뀌죠. 그러면 f 역함수에 3 들어간 거니까 f 함수에서 3이 나왔다라고 봐야죠. 그럼 3이 나온 게 하는 건 4인 거니까 그렇게 해서 4라고 하셔도 되겠죠. 됐죠? 하나만 할게요. 자, 2번 보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하는 두 함수. 그러면 얘네는 1대1 대응이겠구나 라는 게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무조건 생각해. 오케이? 왜냐면 너네가 그 사실을 연결짓지 못하면 이렇게 나오면 막 역함수만 생각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그 문제는 사실은 1대1 대응이라는 사실로 문제를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역함수 나오면 항상 1대1 대응을 같이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아셨죠?
자, gx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5를 넣었대요. 자, 요거 괄호 풀어주고 싶게 생겼지? 그러면 f 합성 f의 역함수 합성 g의 역함수 이렇게 쓰겠죠? 이거에 5 집어넣은 거지? 근데 이게 딱 보니까 본래 함수랑 역함수랑 합성했으니까 항등함수로 바뀌겠죠? 그러면 i지? i는 뭐랑 합성하든 그냥 본래 이 원래 합성한 함수가 나오는 거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역함수에 5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본래 함수에서 5가 되었다. 그러면 x는 2다. 됐지? 자, 두 함수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합성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다시 묶어서 역함수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는 원래 합성 함수에다가 뭔가를 넣었을 때 2가 나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엔 얘가 들어가서 쥐함수의 함수값이 2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얘는 2가 나왔겠지. 그럼 몇이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3인 거지. 이해하셨나요? 쏘리, 쌤이 잠깐 헷갈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바꿨고 맞게 한 거였구나. 쌤이 잠깐 딴 생각했어. 자, 결과적으로 g함수의 함수값이 2가 나오게 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3인 거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이었던 거죠. 그죠? 그러면 a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됐대요.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다. 넘기고 나누면 몇이에요? a는 몇? 3이죠? 됐죠? 자, 얘는 그려보고 풀이 확인하세요. 안 그래도 되지? 자, 1차 함수 얘의 역함수가 이렇대요. 그럼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를 한번 볼게요. 얘의 역함수면 x랑 y랑 바뀐댔죠? 그러면 ay 플러스 b가 될 거고, 얘를 y 는의 꼴로 정리를 해주면 얘 넘겨서 x 마이너스 b인데 a로 나눴으니까 a분의 1x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다. 이해했지? 자, 요거까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요 관계는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직선은 어떤 직선이든 역함수와 본래 함수의 기울기의 관계는 역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이해하셨죠? 자, 얘의 역함수가 이렇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정리를 똑같이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y는 넘겨서 x 플러스 6이 될 거고, 얘 a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a분의 x 플러스 a분의 6 한 게 얘랑 같아야지. 그죠? 됐죠? 됐죠? 자, 예제는 너네가 해보고 쌤은 밑에 있는 문제 하나를 하는 걸로 하자. 그냥 쭉 들으면 또 계속 헷갈리고 할 수 있으니까 니네가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세요. 자, 잘 안된다고 하니 쌤이 한번 같이 볼게요. 1차 함수가 있고요. 2 넣으면 11 나온대요. 그러면 2a 플러스 b는 11 하나 쓸 수 있고요. 역함수에 3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온다는 뜻은 원래 함수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3 나온다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대로 다시 식을 한번 써주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는 3이라고 쓰겠지. 그러면 얘랑 얘를 연립방 정식으로 풀면 a 값, b 값이 당연히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거를 더해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더한 게 몇 나와요? 9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쓰게 되면 f 역함수 9인 거니까 원래 함수에 a 값, b 값 나왔으니까 얘 식은 또 뭐야?
y는 불러줘. 2x 플러스 7. 자, 그러면 역함수에 9를 넣었다는 건 얘가 9가 나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x가 몇일 때? 1일 때. 그래서 요 값은 1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이나 이해감? 자, 역함수를 갖는 함수 f가 어떤 함수예요? 1대1 대응이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시킬 때 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렇게 나오면 우리 합성함수처럼 느끼기로 했죠? 그래서 얘 나오면 뭐 하기로 했어? 치환하기로 했지? 그러면 x는 뭐라고 해야 돼? 는 a니까 얘 넘기면 a-3이죠? 2로 나누죠? 이렇게 쓰죠? 얘를 바꾸죠? 그러면 fa가 될 거고요. x를 대신에 2분의 a-3 2라고 쓸 수 있겠다. 다시 변수는 모양이 의미가 없으니까 x로 바꿔주죠. 그러면 2분의 1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2분의 3, 2분의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7 맞죠?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역함수에 3 집어넣었대요. 그러면 얘가 3 나왔다는 뜻이지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 얘가 넘어오면 몇이에요? 7에다 6 더했으니까 2분의 13이 되는 건가? 맞죠? 그럼 양변에 2 곱해서 없애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x는 13 됐나? 답 좀 확인 좀 해줘. 혹시 쌤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아니 그냥 13 맞아? 자,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 뭐였죠? 역함수가 존재할 때라고 했으니까 얘는 1대1 대응이구나. 그럼 1대1 대응이려면 이 직선이 이 범위에서 어떻게 됐어야 돼? 네모 박스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그게 꽉 차는 느낌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그 생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자, 또 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얘가 1대1 대응이랬죠? 0부터 2까지 들어갈 거죠? 그리고 A부터 B까지 했는데 그거는 뭐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모 박스가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이때 직선이 들어갈 거니까 직선이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든지 이렇게 꽉 차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지금 얘는 음수니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때야 돼요? 0에서 가장 큰 값을 갖고 2에서 가장 작은 값을 가져야 되겠다. 그죠? 됐죠? 그러면 0 넣으면 몇 나와요? 5 나오죠? 그러면 y의 범위의 최대값, 즉 b가 5인 거죠. 2 넣으면 1 나오죠? 그럼 그게 최소값이어야 되니까 얘가 1인 거죠. 됐나요? 그래요. 그래서 답은 5. 아, 4구나. 5-1이구나. 자, 23-3번 볼게요. x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x에서 x로의 함수 얘가 역함수가 존재한대요. 그럼 얘는 식을 완벽하게 줬네요. 그죠? 그러면 얘는 x 플러스 2 전체 제곱 뭐야? 마이너스 22인가? 맞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한번 해줘야 되니까 이해했지? 대답 좀 해라. 자, 그래서 fx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쟤를 일단 그려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2지. 엄청 밑에 있겠다, 그지? 그러면 그냥 대충 그릴게요. 좌표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겠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려질 거야. 그쵸? 자, 그런데 얘는 x에서 x로의 함수래요. 그러면 a가 뭔지는 잘 모르겠다만 여기가 a라고 치자.
그러면 y도 a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그러면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어디야? 이렇게 나뉘어서 여긴 거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A를 어딘가에 잡을 건데 그렇게 잡아서 요렇게 표시했을 때 요 부분이 1대1 대응이어야 돼. 만약에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간다든지 하면 안 되겠죠? 그죠? 1대1 대응은 모든 x값에 대해서 모든 y의 값들이 다 대응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뭔가 요 규격에 맞춰서 딱 잘라내서 요 부분을 쳐다봤을 때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여긴 어딘가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a보다 큰 모든 x값에 대해서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y 값들이 다 존재하게 될 테니까. 대응시키게 될 테니까. 이해했니? 됐어요? 그러면 저 생각을 나는 y는 x라는 그래프를 그려놓고 생각을 할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내가 여기를 만약에 a라고 잡는다면 당연히 여기도 a가 되겠죠. 얘 식이 y는 x니까. 이해했어? 그러면 그래프가 내가 요렇게 박스를 만들면 그래프가 요 부분만 남죠 지금? 이해했어? 그러면 돼 안 돼? 1대1 대응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 있는 x값들에 대한 함수값은 여기 존재하잖아. 이쪽에 존재해야 되는데. 이해했지? 자,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찾는 교점은 아이고 씨. 찾는 점은 어디가 될까요? 쌤이 이미 모르고 말해버렸어. y는 x와의 교점이 되겠죠. 여기. 아니면 여기. 그죠? 근데 여기라고 하면 이렇게 볼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얘 돼, 안 돼? 안 되죠. 왜냐면 여기 다 꽉 차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하나는 있지만 여기가 비어 있고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여야 돼. 이해했지? 그럼 나는 결국엔 요점의 좌표를 찾는 거였잖아? 그러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y는 x와의 교점을 찾는 거였죠? 그러니까 얘는 x라고 넣어야죠. 그죠? y는 x와 2차 함수의 교점은 두 식을 연립한, 즉 같다고 놓은 식의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니까. 됐나?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계산은 안 해도 되지? y는 마이너스 x가 있고 이렇게 있어요.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이게 뭐야? 1대1 대응이에요. 이해했죠?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됐다라고 했고요. 그럼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해했지? 자, 요 녀석도 y는 ax 꼴인 거잖아. 꼴 자체가. 그럼 원점을 지나가긴 하겠네. 그죠? 그리고 얘보다 크대요. 그러면 기울기가 음수면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할 거고 혹시 양수면 이렇게 가겠지. 이러면 1대1 대응이 아니죠. 이해하셨죠? 꺾이면 안 된댔으니까. 그럼 얘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가줘야 되겠지. 뭐 어떻게 가든지 그건 상관은 없죠. 그죠?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가든지 1대1 대응인 건 만족을 하니까. 그러면 음수이기만 하면 되겠네? 그래서 얘는 0보다 작다로 풀겠지 그러면.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으니까 a는 어때야 돼요? 0보다 크거나 2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 됐죠? 그래요. 자, 역함수 구하기. 얘는 예제는 쉬운 것 같고 x, y 바꿔서 식만 정리하면 되니까.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에 대하여 역함수에 ex를 넣은 게 이렇다.
근데 역함수는 우리가 막 이거에 관련돼서 생각하려고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새롭게 역대응 관계로 지금 나와 있는 새로운 함수인 거예요. 그냥 함수야. 거기다 EX를 넣었어. 그러면 이 함수가 뭔가 EX랑 합성된 함수죠. 그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어? 치환하기로 했었지. 그쵸? 그러면 얘를 그냥 G라고 쓸게 일단은. 그러면 GA가 될 거고요. 이때 X는 뭐가 돼요? 2분의 A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2분의 A 집어넣겠지? 그러면 2분의 3A지? 됐나요?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겠다. 됐지? 그러면 A는 내가 X로 다시 바꿔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G는 원래 표현이 역함수였으니까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바꿔주고요. 그러면 역함수가 나온 거지. 됐지? 함수 fx를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얘 지금 보면 직선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얘는 역수 그냥 구하면 되지 뭐. 얘를 y라고 놓고 역함수의 역함수가 본래 함수인 거니까 다시 x랑 y랑 바꿔서 x 2분의 3 y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다시 y 는의 꼴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1이죠? 넘어왔으니까 뒤집어서 곱하죠? 3분의 2죠. 정리해주면 3분의 2x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다. 됐지? 이해했어? 자네는 바로바로 답도 확인해줘야지. 자, 합성함수와 역함수. 자, fx 직선, gx 직선. 이때 이렇게 했을 때 1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f 합성해서 g의 역함수의 함수값이 들어가줘야 되지. 이해했죠? 그게 최종적으로 1이 나왔지. 그럼 얘는 뭐가 들어갔길래 fx의 함수값이 1이 나왔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쵸? 그러면 얘는 1이 나온 거야 지금. 뭐 들어가야 돼? 3 들어가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 얘가 3이란 뜻이지? 그럼 그것만 따로 쓰면 g 역함수에 k 넣으면 3 나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본래 함수에다가는 3 넣으면 k 나온다는 뜻이지? 그러면 3 집어넣으면 되겠다. 몇이에요? 8이죠. 그래서 k는 8. 자, 밑에 조건은 함수 hx가 있는데 요 녀석은 요렇게 합성하든 요렇게 합성하든 항등함수가 된대.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랬죠. 역함수 관계. 두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나왔어? 얘네 둘은 역함수 관계야. 그러면 쌤이 만약에 f 합성 f를 했는데 그게 항등함수가 나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야? 두 개를 합성했더니 항등함수가 됐대. 그럼 두 함수의 관계는 역함수 관계죠? 근데 그냥 똑같은 함수잖아 지금. 그럼 어떤 의미겠어? 그래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예요. 이해했어? 쌤이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그어서 얘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뭐 이렇게 썼어요. 이해하셨죠? 되나요? 그러면 얘가 y는 x라고 했을 때 얘에 대해서 얘 지금 수직으로 만나고 있으니까 대칭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를 이 함수 그래프를 역함수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가 이쪽으로 오고 이쪽이 이쪽으로 온다고 해도 이 모양이 바뀌지 않죠. 그대로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야. 이해했지?
그래서 똑같은 함수를 합성했는데 항등함수가 됐어. 그럼 둘은 역함수 관계야. 그러니까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진 함수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은 f 역함수가 되는 거니까 g 합성 이렇게 3이 들어갔대요. 그러면 여기에 3을 넣었다는 건 fx에서 3이 나왔다는 뜻이죠? 그럼 얘는 3인 거지? 아, 쏘리. 아니다. g f 역함수가 있고. 아, 이거 뭐라고 써야 돼? 그냥 이렇게만 쓸까? 아, 쌤이 잠깐 또 헷갈린 것 같아. 잠깐 또 착각 중이야. 다시. 자, G 합성 F 역함수에 3 들어간 게 맞죠? 그래요. 그러면 역함수에 3 들어갔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3이 나왔다는 뜻이지? 그치? 그러면 얘 넘기면 마이너스 4 될 거고요. 계산하면 x는 2 나오겠다. 그쵸? 그럼 얘가 몇인 거야? 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G2를 구하면 2, 3, 6 빼기라니까 답은 5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 너네도 한번 해보세요. 계속 쌤이 하면 또. 자, fx 하나 줬고요. 뭐 상수함수가 아닌 두 함수 줬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대요. 그러면 얘는 f 합성 g 하고 합성 h를 한 거잖아. 그게 hx로 나왔잖아. 얘랑 합성을 했는데 그대로 나왔잖아. 얘 뭐야? 항등함수죠. f랑 g는 뭐야? 항등함수면 역함수 관계죠. 그래서 f랑 g는 역함수 관계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지. 이해했지? 그럼 이제 f랑 g랑 역함수 관계인 걸 알았으니까 f의 역함수에다 4를 넣었어? 그러면 f에는 4가 나왔겠네 라고 생각하죠. 빼고요 1 되고요 2 곱하면 x는 2가 되겠다. 그래서 답은 2. 도현아 이해가? 해주면 이해가 가지. 네가 하면 안 되지. 신기하지? 자, fx, gx 줬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얘를 만족시킨대요. 그쵸? 그럼 우리 얘 풀면 원래 어떻게 돼? 괄호 풀면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죠?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 이렇게 나왔잖아. 그럼 얘랑 얘랑 어떤 거야? 같은 거잖아 지금. 얘가 원래 풀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얘는 이거랑 같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거랑 이거랑 같다는 뜻인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바꿨었잖아. 원래 합성함수 교환법칙 성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얘는 성립한다고 준 거네. 그지? 근데 역함수끼리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게 원래 함수끼리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볼 수 있나? 잘 모르지? 그럼 얘를 정리할게요. 요번에는 얘를 전체 역함수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얘 뭐라고 해야 돼요? G합성 F라고 쓰겠죠?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랑 이거의 역함수랑 같은 거지? 자, 너네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 등식의 성질이 뭐라고 알고 있죠? 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알고 있잖아. 근데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등호라는 건 양쪽이 어떻다는 의미야? 똑같죠?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양쪽에 똑같은 짓을 하면은 여전히 어때? 똑같은 거겠지. 똑같은 거에도 똑같은 짓을 했으니까 당연히 똑같겠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나는 양쪽에 역함수를 씌울 거예요. 괜찮죠? 어차피 같은 거잖아.
그럼 얘 어떻게 돼요?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F 합성 G가 될 거고 얘는 G 합성 F가 되겠다. 그러면 역함수들의 교환법칙이 성립하면 본래 함수도 교환법칙이 당연히 성립하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요게 성립해요 지금. 그럼 우린 뭘 해야 돼? 얘랑 얘랑 합성을 하셔야죠. 여기 있는 x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은 식 하나랑 여기에 있는 x에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은 식이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지. 그런 거 풀었었지 우리? 계산까지는 안 해도 되겠지? 그래요. 잠깐 쉴게요. 자, 이어서 볼게요. 두 함수 fx, gx 있고요. 얘는 좀 쉬운 거네요. 바로 풀면 어떻게 돼요?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2가 되죠? 그럼 얘가 항등함수니까 하나만 하지? 그래서 이렇게만 남는 거죠? f에다 2 집어넣죠? 몇이에요? 응? 뭐라는 거죠? 그래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럼 역함수에 마이너스 3 넣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써야겠다. 그죠? 그러면 3분의 2x는 마이너스 4. 2분의 3 곱하면 마이너스 6. 됐죠? 둘 다 볼까요? 한번.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렇게 2차 함수. 0보다 작을 때는 1차 함수래요. 그죠? 그려볼까요? 때때로 그려야 될 수도 있으니까. 자,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래요. 그러면 얘 y절편은 2죠?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죠? 그리고 위로 볼록하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잖아. 얘 아래로, 얘 위로.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겠다. 맞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 기울기 1짜리고 y절편 2니까 얘는 약간 이렇게 45도 각도로 그려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요. 자, gx는 이렇게 있고요. 얘도 풀면 어떻게 돼요? 풀면 이렇게죠? 이렇게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F2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들어가겠죠? 자, 2 들어가면 마이너스 2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됐다. 음수니까 요 식에다 집어넣어야 되죠? 마이너스 2 들어가겠죠? 몇이에요? 4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거니까 여기에서는 4라고 해야 되겠다. 넘기면 x는 9가 되죠? 그래서 얘는 9예요. 됐죠? 자, 세 함수 fx, gx, hx에 대해서 합성한 게 이렇고요. hx가 요거다. 자, 여기는 지금 그 문제가 없는 것 같긴 한데 때때로 f 합성 gx는 g 역함수 합성 뭐라고 해야 되지? 쌤이 지금 딱 생각나는 게 없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뭔가 이렇게 샬라샬라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정리하는 방법 중에 아까 등식의 성질이 양변에 똑같은 짓을 해도 어쨌든 계속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너네가 합성을 이렇게 역함수를 합성을 할 때도 있어. 주어지는 식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양변에 지금 대신에 합성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내가 역함수를 앞에다 이렇게 합성했잖아? 그러면 우변에서도 앞에다 하셔야죠. 뒤에다 해버리면은 요 함수의 x값으로 집어넣은 거고 앞에다가 해주면 이거의 x값으로 얘를 취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의미가 다르니까 방향은 맞춰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나면 이 부분이 항등함수가 되면서 식이 정리가 되고 좌변이 gx로 바뀌게 되죠.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야. 이해 갔지? 그래서 알아두고 계세요. 자, 뭐 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요 녀석을 이렇게 봤더니 뭐 하고 싶어? 3개짜리여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쌤이 보여준 그 역함수 괄호 풀 때 얘네가 순서가 바뀌면서 합성이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 이유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합성이 됐던 게 이렇게 합성하려면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였기 때문에 뭔가 방향이 바뀐다. 순서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잖아. 하나가 더 붙어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합성이 된다면 그거의 역함수는 이렇게인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합성하는 순서가 당연히 바뀌겠지. 이해했어? 그러면 요것도 내가 합성한 거를 바깥으로 이렇게 역함수를 빼주면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F 합성, G 합성, H인 거야. 여기까지 됐지? 그럼 여기다 7 넣었지? 그러면 요거 합성한 거에 역함수에 7을 넣었다는 건 요 합성한 함수에 뭔가를 넣었더니 7이 나왔다로 해석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F 합성 G에다가 H를 다시 합성을 한 거니까 여기에다가 X값 대신에 HX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3X를 여기 있는 X 대신에 집어넣겠죠. 됐죠? 그러면 3X 마이너스 5가 되겠다. 그러면 얘는 K를 집어넣었을 때 7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 12K-5니까 넘기면 12. 그래서 K는 1 나오겠다. 됐죠? 하민이 이해 가니? 잘 안 가니? 헷갈리니? 잘 들어놓고 직접 자꾸 해봐야지 뭐. 자,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아까 역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이 쌤이 말한 게 뭐가 있었죠? 본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y는 x의 교점과 일치한다 라는 거였어요. 됐죠?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 요 녀석이 그 역함수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보면 지금 4분의 1이고 그럼 x제곱 플러스 4x 되면서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아시죠?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거지. 근데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린다고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는 개형만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다. 이해하셨어요? 됐어요? 이쪽 안 그려지잖아.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쪽만 그려진다며.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럼 y는 x를 내가 이렇게 그었다고 치면 교점 몇 개야? 하나죠? 그럼 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돼?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든지 아니면 뭐 여기서 이렇게 여기 살짝 볼록하고 직선이 이렇게 그래서 교점이 이렇게 두 군데 생기든지 뭐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역함수를 그렸을 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뭐 약간 y는 x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